매달 월급날만 기다리면서도 통장은 늘 얇아지는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열심히 사는데 왜 여유는 없을까요? 이상하게도 이 질문은 점점 더 커집니다.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1초에 승부가 갈리는 시대라 더 답답하실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움직이면 보상받을 거라 믿었는데 청구서와 세금이 먼저 손을 내미는 장면이 익숙해졌습니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규칙이 다릅니다. 성실함이 미덕인 사회에서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상위 1%는 더 오래 일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 안에서 다른 판을 깔아두고 우리는 그 판 위에서만 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선택과 구조라는 두 단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돈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듣기 불편해도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선명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 생활 루틴이 어떻게 사람을 묶어두는지, 그리고 부자들은 어디서 빠져나오는지 말이죠. 이쯤에서 왜가 보이면 이미 절반은 바뀌신 거죠. 대부분의 삶은 단순한 반복으로 구성됩니다. 일하고, 벌고, 내고, 쓰고, 또 일합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불안해지는 이유는 수입이 노동 스위치에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부자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파고듭니다. 상위 1%는 이 연결선을 끊어내는 데 집착합니다. 돈을 나를 따라오는 결과로 만들지 않고 나 없이도 돌아가는 장치로 바꾸려는 성향이 강하죠. 이 이야기는 누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출구를 찾기 위한 지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차이가 나옵니다. 우리는 월급을 목적지로 생각하는데 그들은 월급을 임시 연료로 봅니다. 연료는 태우고 끝나니 탱크 말고 엔진을 만들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기분이 아니라 숫자와 습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진이란 뭘까요? 배당이든 임대료든 지분이든 콘텐츠든 시스템이든 내가 자리를 비워도 계속 굴러가는 수익 구조를 뜻합니다. 월급은 엔진이 아니라 페달이죠. 익숙한 상식과 달라 보이겠지만 그래서 더 효과가 큽니다. 페달은 밟는 동안만 앞으로 갑니다. 잠깐 멈추면 바로 서죠. 그래서 성실함만으로는 한계가 생깁니다. 성실함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성실함이 형태가 문제입니다. 한 번만 시각을 바꾸면 같은 현실이 완전히 다른 게임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소비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는 돈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투자하고 남는 것으로 소비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1초에 승부가 갈리는 시대라 더 답답하실 겁니다. 처음엔 거꾸로 하는 게 불편합니다. 친구들이 새 차를 살 때 나는 ETF부터 사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전됩니다. 자산이 월세처럼 들어오면 소비는 기분이 아니라 비용 처리가 됩니다. 성실함이 미덕인 사회에서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상위 1%는 멋진 걸 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이 만들어낸 돈으로 멋진 걸 삽니다. 월급으로 사면 매달 압박이 남지만 자산 소득으로 사면 부담이 줄어드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감가입니다. 오늘 산 물건이 내일 바로 값이 내려갈 때 그 차이는 결국 내가 노동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먼저 세팅합니다. 듣기 불편해도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선명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차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보험, 세금, 유지비 같은 지속 비용이 붙습니다. 이 조합이 사람을 묶는 쇠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왜가 보이면 이미 절반은 바뀌신 거죠. 반면 자산은 방향이 다릅니다. 임대 수익을 주는 부동산, 분배금을 주는 펀드, 저작권료를 주는 콘텐츠는 시간이 지나며 돈이 나를 돕는 비율을 키웁니다. 부자들이 이걸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부자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파고듭니다. 세 번째 차이는 질문입니다. 기회가 오면 우리는 가격표부터 봅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부자들은 이게 되면 얼마가 남을까요? 부터 계산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출구를 찾기 위한 지도입니다. 이 질문의 순서가 뇌를 다르게 씁니다. 가격표를 먼저 보면 뇌가 문을 닫습니다. 반면 수익 가능성을 먼저 보면 뇌가 길을 찾습니다. 같은 현실인데도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기분이 아니라 숫자와 습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나요? 보다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를 먼저 묻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설계 문제로 바꾸는 태도죠. 익숙한 상식과 달라 보이겠지만 그래서 더 효과가 큽니다. 네 번째 차이는 목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 부자 같은 희망을 품습니다. 상위 1%는 목표를 숫자와 단위로 바꿉니다. 구체화가 시작점입니다. 한 번만 시각을 바꾸면 같은 현실이 완전히 다른 게임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말 대신 월 250만 원 자동 현금 흐름처럼 적습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행동이 생깁니다. 목표는 머릿속에서만 반짝이면 힘이 약하니까요.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1초에 승부가 갈리는 시대라 더 답답하실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종이에 나뭇가지를 5개 그린 뒤 내 삶에 영향이 큰 5사람을 적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옆에 5단어를 적습니다. 성실함이 미덕인 사회에서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총 25개의 단어가 남습니다. 그 25개가 내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해보시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이 곧 나의 확률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1%는 주변을 바꾸는데도 투자합니다. 거창한 사교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앞서 있는 사람의 콘텐츠를 더 보고 그들과 연결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듣기 불편해도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선명해질 겁니다. 5번째 차이는 계획과 실행 속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반면 부자들은 60%만 준비돼도 작은 실험을 합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씁니다. 이쯤에서 왜가 보이면 이미 절반은 바뀌신 거죠. 기다리다 놓치는 기회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측정 가능한 단계로 쪼갭니다. 이번 주에 할 행동, 오늘 할 행동, 지금 1시간 안에 할 행동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틈을 부자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파고듭니다. 실제로 목표 달성 연구에서 구조의 힘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진행된 한 연구에 256명이 참여했는데 그냥 생각만 한 그룹의 달성률은 약 41%였고 점검한 그룹은 약 79%에 가까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출구를 찾기 위한 지도입니다. 숫자가 말해주죠.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사람을 끌고 갑니다. 상위 1%는 의지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점검 장치를 먼저 깔아두기 때문에 더 오래 갑니다. 지금부터는 기분이 아니라 숫자와 습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째 차이는 운에 대한 태도입니다. 운은 존재합니다. 다만 부자들은 운을 기다리기보다 운이 들어올 문을 넓히는 편입니다. 시도 횟수를 늘리면 확률이 따라오니까요. 익숙한 상식과 달라 보이겠지만 그래서 더 효과가 큽니다. 우연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제안하고 발표하고 판매하고 투자하고 기록합니다.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예상 밖 연결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한 번만 시각을 바꾸면 같은 현실이 완전히 다른 게임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흔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운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스스로의 행동 반경을 줄입니다. 반면 운이 오게 하려면 뭘 바꿔야 하죠? 라고 물으면 행동이 생깁니다.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1초에 승부가 갈리는 시대라 더 답답하실 겁니다. 7번째 차이는 소득의 종류입니다. 상위 1%는 내가 없으면 멈추는 소득과 내가 없어도 흐르는 소득을 분리해 봅니다. 그리고 후자를 늘리는데 시간을 씁니다. 성실함이 미덕인 사회에서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때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큰 돈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배당, 작은 디지털 상품, 작은 임대 수익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흐름을 한 줄이라도 만드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이 적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월급이 적을수록 더 빨리 구조를 만들려 합니다. 월급이 크면 소비가 따라오고 그 소비가 사람을 다시 묶기 쉽기 때문이죠. 듣기 불편해도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선명해질 겁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저는 뭘 먼저 해야 할까요? 라고요. 시작은 현실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 돈이 새는 구멍부터 막고 자산 계정을 자동 이체로 먼저 채우는 겁니다. 이쯤에서 왜가 보이면 이미 절반은 바뀌신 거죠. 예를 들면 월급날 다음 날 월 30만 원이라도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없는 셈 칩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을 조정합니다. 이 작은 순서 바꾸기가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틈을 부자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파고듭니다. 그 다음은 증가하는 가치에 돈을 붙이는 연습입니다. 공부라면 자격증이 아니라 수익과 연결되는 기술을 고르십시오. 사람을 늘리면 돈이 되는 기술, 시간을 줄여주면 돈이 되는 기술이죠. 이 이야기는 누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출구를 찾기 위한 지도입니다. 콘텐츠도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분짜리 영상 하나가 매달 5,000원을 벌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60개가 쌓이면 월 30만 원이 되고 120개면 월 60만 원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기분이 아니라 숫자와 습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이 쌓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한 번이 내일의 10번을 만든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느리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속이 붙습니다. 눈덩이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듯이요. 익숙한 상식과 달라 보이겠지만 그래서 더 효과가 큽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책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책임을 어쩔 수 없는 지출로 봅니다. 부자들은 책임을 만들기 전에 이 책임을 누가 갚게 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 번만 시각을 바꾸면 같은 현실이 완전히 다른 게임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필요하다면 그 대출을 내가 월급으로 갚을지 자산의 수익으로 갚을지부터 따집니다. 월급으로 갚기 시작하면 숨이 막히고 수익으로 갚으면 구조가 됩니다.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1초에 승부가 갈리는 시대라 더 답답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자극적이지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차, 더 큰 집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돈을 벌려고 합니다. 부자들은 반대로 돈을 벌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차와 집을 고릅니다. 성실함이 미덕인 사회에서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한 소비를 해도 속은 다릅니다. 우리는 빚으로 산 생활이 되고 그들은 수익으로 운영되는 생활이 됩니다. 같은 제품이 다른 의미가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더 똑똑한 사람들 아닌가요? 라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습관이 강합니다. 듣기 불편해도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선명해질 겁니다. 모르면 배우고, 모르니 테스트하고, 모르니 기록합니다. 반면 우리는 모르는 걸 창피해하며 그냥 지나칩니다. 그 차이가 시간과 돈을 갈라놓습니다. 배우는 속도는 자존심이 아니라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이쯤에서 왜가 보이면 이미 절반은 바뀌신 거죠. 그래서 상위 1%는 메모와 기록에 집착합니다. 영감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남기지 않으면 내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기록은 두 번째 뇌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부자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파고듭니다. 또 하나, 부자들은 표현도 관리합니다. 못합니다 대신 어떤 조건이면 가능할까요? 로 바꿉니다. 단어가 바뀌면 선택지가 늘어나고 선택지가 늘어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누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출구를 찾기 위한 지도입니다.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뇌는 질문을 받으면 답을 찾으려 움직입니다. 선언은 멈추게 하지만 질문은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부터는 기분이 아니라 숫자와 습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묶어보겠습니다. 성실함은 훌륭합니다. 다만 성실함을 노동의 연장으로만 쓰면 삶이 반복에 갇힙니다. 성실함을 구조 만들기로 쓰면 길이 열립니다. 익숙한 상식과 달라 보이겠지만 그래서 더 효과가 큽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퇴근 후 40분을 구조에 쓰는 겁니다. 자산 공부 20분, 실행 20분. 처음엔 티가 안 나지만 3개월이면 루틴이 생깁니다. 한 번만 시각을 바꾸면 같은 현실이 완전히 다른 게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1년이면 결과를 만듭니다. 결과가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돈이 내가 없어도 들어오는 돈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1초에 승부가 갈리는 시대라 더 답답하실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상위 1%는 월급이 오를수록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급이 오르면 생활비가 같이 오르며 사슬이 두꺼워진다고 봅니다. 익숙한 상식과 달라 보이겠지만 그래서 더 효과가 큽니다. 연봉 5천에서 7천으로 올라가면 살림이 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차급이 올라가고 집이 넓어지고 지출이 늘어 숨 쉴 공간이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이걸 생활 수준의 자동 상승이라 부르죠. 한 번만 시각을 바꾸면 같은 현실이 완전히 다른 게임처럼 보입니다. 부자들은 이 자동 상승을 의도적으로 끊습니다. 밖에서 보면 검소해 보일 정도로 지출을 고정해 두고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자산으로 넘깁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1초에 승부가 갈리는 시대라 더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장은 남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먼저 빼두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맞춥니다. 물을 먼저 퍼내야 새 물이 채워지듯 공간을 만들면 돈이 들어올 길이 생기니까요. 성실함이 미덕인 사회에서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또 한편으로 부자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돈이 모이는 사람이 되는 것을 구분합니다. 착하게 사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돈의 규칙은 착함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야근을 도맡아 하면 평판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내 자산을 키우지 못한다면 결국 누군가의 목표를 대신 달성해주는 셈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선택이 바뀝니다. 듣기 불편해도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상위 1%는 나의 시간표에 아주 민감합니다. 하루 중 가장 집중되는 90분을 남의 업무가 아니라 내 구조를 만드는데 배치하려고 합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그 시간만큼은 지킵니다. 이쯤에서 왜가 보이면 이미 절반은 바뀌신 거죠. 그 시간에 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제품 페이지 한 장 만들기, 영상 스크립트 한 장 쓰기, 투자 리서치 한 장 정리하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일입니다. 작은 벽돌이 쌓여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부자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파고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죠? 라고요. 정답은 나에게 가장 익숙한 분야에서 가장 작은 판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판매를 하면 시장이 내 실력을 평가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누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출구를 찾기 위한 지도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잘 쓰시면 뉴스레터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디자인을 하시면 템플릿을 팔아도 됩니다. 교육을 하시면 1:1 코칭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핵심은 첫 수익을 만들어 증거를 얻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기분이 아니라
숫자와 습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생기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면 실행이 빨라지고 실행이 빨라지면 데이터가 쌓입니다. 부자들은 이 선순환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감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이니까요. 익숙한 상식과 달라 보이겠지만 그래서 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기록을 할 때도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얼마나 고생했나가 아니라 오늘 어떤 행동이 다음 주 수익을 늘리나를 적습니다. 노동의 일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기를 쓰는 셈입니다. 한 번만 시각을 바꾸면 같은 현실이 완전히 다른 게임처럼 보입니다. 한편 세금과 비용도 피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대상으로 봅니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공제가 되지만 사업이나 투자 수익은 구조에 따라 조정폭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곧 돈입니다.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1초에 승부가 갈리는 시대라 더 답답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1%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기준이 다릅니다. 친절함보다 약속을 지키는지, 열정보다 끝까지 마무리하는지를 봅니다. 결과를 만드는 사람과 함께 하려는 본능이 작동하죠. 성실함이 미덕인 사회에서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성실함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성실함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남을 위해 달리던 성실함을 나의 구조를 위해 쓰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 출구를 함께 만드는 겁니다. 월급은 계속 받되 월급 밖의 길을 같이 키우는 것이죠. 듣기 불편해도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선명해질 겁니다.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정상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성실하면 보상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으니까요. 그럼에도 오늘부터 질문 하나만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면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요. 이쯤에서 왜가 보이면 이미 절반은 바뀌신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상위 1%가 가장 먼저 설계하는 끊기지 않는 소득 라인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부자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파고듭니다.